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드시다가 신장을 서서히 망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고 믿었던 과일입니다. 30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던 환자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갉아먹던 이 과일을 끊고 내 몸에 맞는 저 과일로 바꾼 뒤에 기적처럼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남은 노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정보입니다. 딱 3분만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주세요.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병원 침대 위가 아닌 활기찬 공원 위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의 콩팥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 깊은 곳, 등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2개의 작은 주먹만 한 장기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의 생명 정수기, 콩팥입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속의 혈액을 걸러내어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콩팥 기능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 통계적으로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의 여과율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꼬박꼬박 감소합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 60대가 되었을 때는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60%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넘게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아 기우지 않은 낡고 녹슨 정수기를 말입니다.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고 구멍은 막혀서 물도 잘 걸러내지 못해 쫄쫄거리고 있겠죠. 우리 콩팥도 이와 똑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혈관은 딱딱해지고 독소를 걸러내는 거름망인 사구체는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콩팥이 쌩쌩할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마구 드시고 짠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낡아버린 콩팥 필터는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칼륨과 당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에 독소처럼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탈이 나면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며 요란하게 신호를 보내서 병원에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참을성이 많습니다. 기능이 50%가 망가져도 아니 무려 70% 이상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소변 잘 보는데 붓지도 않는데 하며 안심하지 마십시오. 소변 양이 그대로라도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맹물만 내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처럼 웃으며 가족들과 과일을 나눠 드시는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소리 없이 굳어가고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칼륨혈증의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60대 이후 콩팥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핵심 예방법은 바로 덜어내기입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과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둘째, 저염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콩팥의 혈압을 높여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쁜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60대라면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덜어내기의 핵심인 과일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먹었던 과일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골라 먹으면 콩팥을 씻어내고 기능을 되살리는 기적의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신장 전문의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시한폭탄과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여름철만 되면 집집마다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국민 과일, 참외입니다. 껍질을 깎으면 달콤한 향이 진동하고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이라 여름철 갈증 해소에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물 많고 비타민 많은 참외가 뭐가 나빠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참외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가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에서 600m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신장이 쌩쌩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배출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낡은 하수구가 물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역류하듯이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다시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혈증입니다. 고칼륨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쿵쿵 뛰어야 하는데 칼륨 독성 때문에 파르르 떨리거나 멈춰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매년 여름 저녁 식사 후 시원하게 참외 2~3개를 깎아 드시고 주무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긴급 투석을 받아야 겨우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던데? 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할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키위입니다. 변비에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며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키위 역시 100g당 칼륨 함량이 270mg에 육박하는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주로 드시는 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작용으로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여 혈중 칼륨 농도를 높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 때문에 가뜩이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칼륨에 키위에 칼륨까지 더해져 불난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 됩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입술 주변이 마비되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약과 충돌하여
독약이 되는 셈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키위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과일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여름의 상징,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대부분인데 콩팥 청소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수박 섭취는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을 열어내보내고 부족하면 닫아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댐의 수분이 고장나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을 드시면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갇힌 물이 어디로 갈까요? 중력에 의해 다리로 내려가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게 되고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폐포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 발생하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어나 헐떡거리는 공포스러운 경험. 바로 수박 몇 조각이 불러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수분 제한은 필수이며 수박은 그 금기를 깨는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렌지, 그 중에서도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갓 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그냥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칼륨과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지만 즙을 내거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이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칼륨과 당분이 고농축 액체 상태가 되어 마치 주사기로 혈관에 꽂아 넣는 것처럼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생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꿀꺽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하여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고칼륨혈증은 심장을 위협합니다. 무가당 주스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당분이 없어도 과일 자체에 농축된 칼륨은 그대로입니다. 오렌지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 주스, 액기스, 즙 형태는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절대 금기 식품 1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깜짝 놀란 냉장고를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다 독이라니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이냐 하며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섭리는 오묘해서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콩팥을 씻어내고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천연 치료제이자 해독제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봄의 전령사 새빨간 보석 딸기입니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산화되고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수문의 시간 내내 독소를 걸러내느라 쉴 새 없이 일하며 염증에 시달리는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딸기는 칼륨 함량이 135mg 정도로 앞서 말한 참외나 바나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기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씻을 때 꼭지를 떼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셔야 합니다. 꼭지를 미리 떼고 물에 담그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7알에서 1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염증 수치는 낮추고 콩팥은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 강력 추천 과일은 열대 과일의 왕,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아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파인애플에는 콩팥을 살리는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사구체 필터를 막아 콩팥을 망가뜨리는데 브로멜라인이 이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의 붓기를 빼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딱딱하다고 버리는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이 브로멜라인 효소가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단, 설탕물에 절여진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효소는 열에 의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찌꺼기인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면 그 유명한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난도질합니다. 체리의 검붉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통풍 발작과 신장 결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 정도로 매우 낮아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검붉은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니 진한 색을 고르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숙면을 취하며 콩팥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원하고 달콤한 배입니다. 앞서 수박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또한 배 껍질에 많은 루테올린 성분이 콩팥에 열을 식혀주고 기관지와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배 한 조각은 최고의 해열제이자 이뇨제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얇게 저며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배숙으로 드시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의 붓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콩팥 건강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영희님은 평소 과일 킬러라고 불릴 만큼 과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을에 참외나 수박을 깎아 드시는 것이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영희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늙어서 투석기 신세라니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희님은 그날부터 냉장고를 싹 비웠습니다. 좋아하던 참외와 수박을 모두 치우고 제가 추천해드린 딸기와 배 파인애플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달달한 참외가 생각나서 힘들었지만 꾹 참고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만 약이라 생각하고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딸기 7알, 점심 식사 후에는 파인애플 2쪽을 꼭꼭 씹어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위험 수위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뚝 떨어졌고
소변의 거품도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붓기가 싹 빠지니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숨찬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영희님은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과일 몇 개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영희님은 투석 걱정 없이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영희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바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고 무엇을 가려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에 딸기와 배를 채워 넣으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콩팥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의 노후 레시피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